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레일 위를 달리는 노면전차, 바로 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천시가 트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부평 연안부두선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인데요. 목표는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구상하는 트램 노선은 모두 5개. 특히 이 중 부평과 연안부두를 잇는 부평 연안부두선이 선도적으로 추진됩니다. 길이는 18.72km. 부평역에서 시작해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을 거쳐 가자와 동인천을 관통한 후 연안부두로 연결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바로 부평을 관통하는 군용선로입니다. 부평역을 포함해 부평 미군기지 그리고 삼보급단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부평 연안부두선은 이곳 군용선로를 활용해 건설될 계획입니다. 해당 노선의 예상 사업비는 3,935억 원. 인천시에서 트램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인 원도심 재생 지원을 위해서 도시철도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5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 기관을 통해 트램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트램 노선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앞서 트램 소식 들으셨는데요. 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그러니까 부평 연안부두선 말고도 4개의 노선이 추가적으로 더 추진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부평 연안부두선 외에도 송도 국제도시를 순회하는 송도 트램, 그리고 주안과 송도를 잇는 주안 송도선, 그리고 영종 국제도시를 아우르는 영종 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물포와 연안부두를 잇는 제물포 연안부두선 등 이렇게 5개 트램 노선이 이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네. 지난해 7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민선 7기 이제 후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이 트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이런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또 꼽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5개 노선을 신설해서 원도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부평 캠프마켓 등 주요 원도심 재생사업과의 연계화를 도모해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 연안부두선은 부평역에서 연안부두까지 이 원도심을 관통하는 트램 노선을 구상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 문제는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은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천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것은 트램을 인천 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철도망 이제 구축 계획을 검토를 하는데 인천시가 이 검토 과정에서 트램을 이 계획에 이제 포함시키는 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트램 사업을 이제 국토부의 승인까지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인천시는 이제 승인 시기를 올 연말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건데, 그 이후에는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이제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넘어야만 국비 60%를 이제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부평 연안부두선의 사업비만 3,935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개 트램 노선을 전부 합하면 약 1조 6천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막대하죠. 예타 통과가 이제 필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인천시는 이제 착공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우리 시의 재정 상황과 국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기대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가 올해 기준으로 속속 발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천과 김포의 지역 화폐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골목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올해도 기대감이 큽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의 한 전통시장. 싱싱한 수산물부터 먹음직스런 과일들이 손님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었지만 지역 화폐가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제일 많아요, 지금 카드 양이. 부천페이가. 거의 한 80%.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죠. 쏠쏠한 인센티브 혜택에 일부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한정돼 있게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그것 때문에 백화점 가셨던 분들이 시장에 오셔서 많이 사용을 해주셔서 인식이 조금 바뀌어서 계속 시장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역화폐 부천페이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발행액은 5.4배, 카드 발급은 3.8배 늘어났습니다. 또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94%가 그리고 가맹점의 98%가 이후에도 부천페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주 사용처를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배달과 포장 구매가 늘어나면서 일반 음식점에서의 사용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또 학원과 서점 순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연령대는 40대와 30대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는 올해도 카드 충전액의 10%를 소비자에 돌려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부천페이 사용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1,720억을 목표액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 지역화폐도 큰 인기입니다. 김포페이는 시작 2년도 채 안 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행액 1,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배나 껑충 뛴 겁니다. 또 지난해 김포페이를 이용한 사람은 1년 전보다 3배 늘어난 19만 명. 가맹점도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화폐로 인해 음식점, 숙박, 교육 서비스 업종에서 1,200억 원의 소비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18일부터 카페 등에서 다소 완화된 거리 두기 수칙이 적용된 가운데 상권 내 지역화폐 사용이 한층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노래방이나 PC방 등 영업 금지 조치된 상인들이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뜨겁습니다. 1차 때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때 지원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지원이 돼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31조 원, 부가가치 유발은 최대 14조 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6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는 추산입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6천억 원이나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선별 중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별 지급을 하다 보면 행정 비용이 생기게 되고 이는 사회적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보니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받는 사람보다도 힘든 상황인데 그게 내가 해당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 박탈감도 좀 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채워지는 나라 곳간이 거덜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좋지만 그건 또 세금 낭비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못 쓸 거니까. 저는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계층보다는 좀 취약계층 쪽에 그런 지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도.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부 여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고가는 끊임없이 보물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 일명 화수분론을 제기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거용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퓰리즘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재정 적자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이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뒷사람이 이제 퍼질러 온 거 치우지 않는 좀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배달 노동자의 산재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도의회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이를 수용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조 4천억 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산재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도는 최근 3년간 18세에서 24세 이륜차 배달 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배달 수요가 늘어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배달 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 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급 대상은 2,000명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즉시 지급됩니다. 경기도가 소득과 자산, 나이에 제한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와 토지 임대 기간 50년, 거주 의무 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 가치 상승 이익 사회 환원, 주변 주택 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 임대료 조정 기준 등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과 주택법, 지방공기업법과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2016년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입니다. 경기도가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단독 계약을 연간 3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실국 단위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심의하고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계약을 의뢰하기 전 선정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2인 이상 복수 견적 수의계약 대상의 사업비 규모를 당초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 대상은 2천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5,700여 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1인 견적 수의 계약은 4,900여 건, 2인 이상 견적 수의 계약은 870여 건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